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네요. 네, 저번 시간에는 참된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왔었죠.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주제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학습자 교육이 무엇인지부터 학습자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등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현재 저희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정해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년마다 정해져 있는 교과서와 함께 정해져 있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해진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교실 속에서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보셨나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실 속에서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을 들으며 노트 필기를 하고 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내용을 체크하면서 수업을 받습니다. 이런 수업 속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을 받을 시 교사가 수업의 중심이 됩니다. 그럼 교사 중심 수업이 뭐가 문제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사 중심 수업을 집중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저희 교실 속에 찾아오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중심 수업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첫째, 다른 학습 양식을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사가 수업의 중심이 되어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도 잘하고 잘 따라가지만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 방식에 질리고 또 다양한 방식, 또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 수업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은 교사가 이끄는 방식과 방향성을 가진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과 방향성을 가진 교육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 개인주의 성향이 교실에 퍼지게 됩니다. 입시 중심의 교육, 또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을 들을 때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는 저번 영상에서 강조했던 공동체를 이루어내기에 매우 힘든 환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서로의 배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한 아이의 배움이 다른 아이의 배움에 부정적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주고 또 서로의 배움과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 지켜지지 않는 교실이 돼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손과 발 같은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동성의 문제입니다. 교사가 혼자서 수업을 하고 또 학생들은 듣기만 할 때 수업은 일방적인 수업이 됩니다. 이런 수업을 들으면 수동성을 가지게 되는데 수동성은 즉 이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노트 필기를 하고 교사가 준 자료를 암기하는 것은 매우 게으른 학습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방향을 찾아 나가고 또 스스로 직접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데 일방적인 수업을 들을 시에 학생들은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다음의 수동적인 태도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교적 가르침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연습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 중 하나가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를 통해서 지식이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활동을 통하여 학습이 진행됩니다. 학습자는 스스로 활동을 진행하며 자신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해결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찾아보고 또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가져올지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관련된 개념과 원리를 배우게 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됩니다. 이런 모든 학습 과정을 거치며 학습자 개개인은 개별화된 학습을 하게 되고 자신의 학습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는 그룹 활동을 중요시합니다. 학습자는 활동을 하며 문제를 분석하고 또 그렇게 분석한 문제를 팀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토의를 하고 또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역할을 수행하고 다시 모여 또 발표, 토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움에 있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서로의 배움과 삶에 도움을 줍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교사 중심 수업을 하였을 때 생기는 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배움을 나누며 서로의 학습 결과에 대해 토의하고 또 수정 보완하며 좀 더 학습 능력을 증가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학습자 중심 수업은 기존에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행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공동체를 이루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또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한 능력도 기르게 도와줍니다. 저는 현재는 기독교 대안학교인 드림스쿨에 다니며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수업을 하고 있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교과서 안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필기를 하고 또 선생님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 외우기 바빴죠. 점점 시간이 흘러가며 공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걸 배워서 나한테 뭐가 좋을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공부와 배움에 대한 흥미는 점점 떨어져 나갔고 그렇게 공부는 지루하고 또 대학을 가기 위해 원하지 않는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드림학교에서의 수업들은 달랐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공부할 분야를 정하고 내가 나의 길을 만들어 나갑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정해진 교육을 받으면서 약 9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직접 수업의 주체가 된다니 매우 힘들고 또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적응을 해나갔고 지금은 제가 학습의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게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저였지만 지금은 제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교육을 받으며 교육에 대해 다시 마음을 열게 되었고 교육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교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업이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교육을 싹 다 학습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습자 중심 수업이 현재 공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채워나가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차근차근 현재 교육의 단점들을 채워나가고 또 고쳐나가면 가까운 미래에는 더 좋은 교육이 저희의 삶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함께 새로운 시대와 또 참된 교육을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